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파파 여러분. 저는 앤디라고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아빠이고 16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여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원래 저희 재테크에 대한 어떤 생각과 현재 지금 매매일지 혹은 아들과의 추억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저희 아들이 어느 정도 초등학생 이상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이 블로그를 볼까요? 혹은 유튜브를 볼까요? 바로 유튜브를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아들과의 추억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날 위한 그냥 개인 혼자만을 위한 건가?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도 뭔가를 함께 나누고 싶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주식에 관련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부동산도 관심이 있지만 현재는 지금 주식에 많은 시간 혹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빠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저는 여기에 오신 82년생 김지영 엄마들 역시 환영합니다. 제가 첫 시간을 어떤 걸로 짤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첫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어떤 걸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주제 바로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입니다. 자, 네 자신을 알라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투자를 하기 전에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먼저 파헤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유명한 강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0억, 20억, 50억 혹은 100억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자, 이런 분들이 진짜 뭐 그 돈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혹은 그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림이 좀 나아지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우리가 10억, 20억 가지신 분들 물론 저희 또래도 있을 거예요. 저희 또래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희보다 그래도 10년, 20년 더 앞서신 분들이 그런 자산을 축적했을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봤을 때는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 아니면 좀 짧게 보면 2008년 이 금융위기 이후로 투자를 하신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이분들이 살아온 이 시대는 그 시대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2018년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나라가 항상 그냥 성장하고 있을 때 투자를 해오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지금 정체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몇십억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었을 때 또 단점이 무엇이 있냐 그런 분들과 우리는 스탠스가 달라요. 그분들은 이미 저 위에 50층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지만 우리는 1층, 2층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하는 방법이 당연히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한참 붐이죠. 부동산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뭐 부동산 클라우드 아시죠? 저도 이제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뭐 도움도 많이 받았고 부동산 투자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억의 돈이 들 거예요. 저 역시 한 5억, 6억 이 정도 매입할 금액이 있으면 내년에 뭐 1억 올라갈 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투자를 왜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저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식이죠. 다시 본론으로 왔네요. 어떤 것을 올릴까? 오늘 첫 번째 주제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 저는 평균을 알고 싶었어요. 무엇의 평균?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평균 연봉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검색을 해봤어요. 평균 연봉. 첫 번째 뜨는 기사가 있었어요. 30대 기업 클릭을 한 순간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300만 원. 남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9천만 원. 여성 직원은 6,100만 원. 이 글은 사실 이 기사가
남자와 여자의 격차를 보여주려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애석하게도 그 평균 연봉의 어떤 차이점이 보인 게 아니라 대기업의 평균이 보였어요. 와, 대기업 가면은 평균 8,300만 원. 솔직히 전 좀 부럽습니다. 대기업 연봉을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 어디에 들어갔냐? 임금 근로시간 정보 시스템.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 연봉의 평균을 알아봤습니다. 봤을 때 자영업을 제외한 직장인을 봤습니다. 직장인을 보면은 3,800만 원이 나옵니다. 3,8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가 가능하죠. 이거를 이제 12개월로 나누면은 이제 한 달에 316만 원인데 지금 뉴스 기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2015년 기준에서 329만 원입니다. 그래도 아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그 평균 혹은 통계의 오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통계라는 게 평균이라는 게 이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어떤 친구는 100만 원, 두 번째 친구는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근데 한 친구가 1억을 벌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들의 평균이 얼마일까요? 그래서 저는 중위소득을 찾아봤습니다. 자, 중위소득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는 그 5명의 월급을 합산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했어요. 하지만 100만 원, 120만 원 받는 친구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네버죠. 절대 공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중위소득에 좀 더 집착을 해봤습니다. 집중을 해봤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자,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뭐냐? 100명을 놔뒀을 때 그 100명 중에 50등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고 있냐? 바로 241만 원이에요. 241만 원. 이 정도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여기서 좀 이제 안타까운 표를 하나 찾았거든요. 네, 지금 그림을 띄워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자, 남자 지금 중위소득이 어때요? 남자 중위소득이 300만 원. 그 다음에 여자 중위소득 어떤가요? 그렇죠. 179만 원. 여기서는 확실히 이제 좀 슬픔이 느껴지죠. 거의 정말 조금 곱하기 만약에 남자 중위소득이 350만 원이라 했을 때는 거의 남자와 여자와 2배 차이가 나죠. 그만큼 지금 남자와 여자의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자, 아까 평균 소득이 316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중위소득 얼마였죠? 241만 원이었어요. 거의 지금 뭐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 있죠. 평균과 중위소득의 차이가 크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입니다. 중위소득과 평균 소득의 격차도 크고 남자와 여자의 소득 격차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표를 보여드릴게요. 연봉 분위별 근로자 연봉 하한. 대기업 정규직. 아까 우리 처음 본 것처럼 6,521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8분위까지죠. 3,493만 원. 이제 한 어느 정도 중소기업 정도 되면 정규직 되면은 이제 좀 살만하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7분위, 뭐 5분위만 돼도 어때요? 이게 10분위 중에 5분위, 6분위 여기가 딱 가운데일 거 아니에요. 5분위가 2,226만 원. 6분위가 2,620만 원. 한 달에 거의 한 번 200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일자리 없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은 일손이 모자라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정작 중소기업에 혹은 중소기업 이하, 중견기업은 당연히 안 되죠. 중소기업은 그 이하의 그런 작은 영산 사업자들이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한 달에 200만 원 거기에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네, 이런 문제점들을 좀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거의 뭐 을과 을의 싸움이죠. 중요한 거는 갑에 있는 재산을 을로 데려와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거는 뭐 직업이나 연령 상관없이 전체 평균이에요. 근데 제가 뭐 고졸분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갓 20살 된 이런 분들 혹은 나이 막 7, 80 돼서 뭐 박스 이렇게 주우신 분들 비교했을 때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평균 중에서 30대 바로 저 혹은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뭐 넓게 보면 중반까지
이런 2040 세대의 평균 연봉은 어떨까? 나처럼 30대 아이를 가지고 혹은 집 하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상대는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는 저는 분명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오겠죠, 설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중소기업 일하는 경우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주식 계좌를